나 아직도 당신한테 미련 있는 줄 알아요. 흐릿한 조명 아래 제인의 얼굴엔 눈물이 번져 있었고 그 눈물 너머로 황기찬은 이상하리만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임 기자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깡패도 아니고 얼마나 불씨가 커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기회는 지금이야. 이 남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 설마 아버지 아들도 아니라고 억지 부리러 왔어요? 이제 보니 닮았네. 아버지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연기와 진심 사이 황기찬의 사무실. 제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닦고 연가라도 발라. 약 사다 줘.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아직 나만 보면 죽일 듯이 그러더니. 미련이 있다면. 넓은 사무실 안 짙은 우드톤의 가구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기이하리만치 조용하고 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 순간 책상 맞은편에서 무언가 정리하던 황기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오려는 거야? 기찬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운 경계와 계산이 한꺼번에 엉킨 듯한 눈빛. 그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했는지 제인은 알고 있었죠. 그가 속으로는 믿고 있다는 걸, 제인이 자신을 잊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인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예전에 이 공간에서 함께 나눴던 짧은 대화들, 작은 습관들, 모든 흔적들을 되짚는 듯 했습니다. 눈빛은 담담했지만 가슴속엔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휘몰아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은 사실 반은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남았던 건 아니지만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으니까요. 그가 했던 말, 그의 침묵, 그날의 뒷모습, 모든 것이 그녀를 복수로 이끌었고 지금 이 자리로 이끌었으니까요. 기찬은 그 말을 들은 순간 확실히 승리를 확신한 듯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미소가 번졌고 그는 의자에 편안히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넌 내 옆에 있을 사람이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제인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낡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손수 만든 트랩. 그 안에는 기찬의 비리와 관련된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것을 그의 노트북에 연결하기만 하면 증거가 모두 덮어 씌워지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찬의 컴퓨터에 이걸 꽂기만 하면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노트북과 책상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기찬이 커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다면 딱 5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나에겐 아직 내가 남다르게 느껴지더라. 기찬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인 듯 보였지만 그것이야말로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약점을 파악한 뒤에는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그에게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죠. 기찬 씨는 항상 그렇게 말했죠.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는 게 맞다고. 제인은 조용히 말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USB를 책상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장난스레 무심하게 올려놓은 듯.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속내는 복수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공간, 이 사람, 이 대화 모두가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기회는 지금이야. 이 남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녀가 가장 약했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졌던 순간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DH홀딩스와 YL그룹이 공동 주관하는 대규모 디자인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제인과 세리는 각각의 팀을 이끌고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자인 경합이 아닌 실제 제품 출시와 글로벌 론칭을 겨냥한 대규모 개발과도 연결된 만큼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게임에 가까웠습니다. 세리는 평소의 스타일대로 화려하고 시선을 끄는 비주얼을 앞세운 콘셉트를 내세웠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질감, 화려한 프린트, 대형 오브제의 배치까지 보기에는 멋져 보였지만 사용자의 동선이나 실용성은 무시된 수준이었죠. 반면 제이는 철저하게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실용성과 신미성의 균형을 맞춘 디자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팀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고객 인터뷰를 진행했고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세부 디테일을 완성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회의실은 침묵에 가까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는 세리부터 시작됐습니다. 큰 LED 화면에 그녀의 디자인이 펼쳐졌고 주변에서는 잠깐의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직후 한 심사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동선은 실제 제품 배치 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리는 잠시 머무시며 대답했지만 그 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인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고 중간중간 실사 사례와 사용자 반응 영상을 삽입해 분위기를 집중시켰습니다. 이건 실전이에요. 쇼인 도용 작품으론 안 돼요. 그녀의 한마디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이내 심사위원들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임원은 메모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군. 세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 자리에 있던 황기찬도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세리의 작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발표를 보며 속으로 이미 결과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 밖으로 나온 세리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고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이미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발표를 마친 후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팀원들은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세리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걸. 그리고 세리의 다음 행동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인을 위협하게 될 거라는 걸요. 기찬의 비겁한 카드. 황기찬은 패트릭을 압박하고 제인을 내쫓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꺼내든 수는 바로 프로젝트 보안자료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죠. 그는 IT 보안팀의 팀장을 은밀히 불러 비밀 지시를 내립니다. 제인의 계정에서 외부로 전송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송신 IP도 해외 VPN으로 바꿔 완벽하게 덮어 씌워야 해. 그 명령을 받은 보안팀장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기찬의 권력과 인사권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YL 그룹의 향후 투자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제인은 한순간에 회사 기밀 유출자로 낙인 찍히게 될 상황이었죠. 기찬은 곧장 법무팀에도 움직였습니다.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해. 징계 절차부터 시작해.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허술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사회 안건 상정일은 이틀 후. 그때까지만 버티면 제인은 회사에서 내쫓기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제인은 YL에 복귀하면서부터 기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고 믿을 수 있는 인물 한 명을 기찬 주변에 심어놓았습니다. 바로 법무팀 내문서 검토 담당이었던 서 비서. 그는 겉으로는 기찬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제인에게 매일 이메일로 정보 보고를 하고 있었죠. 서 비서는 제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황 부장이 IT팀과 따로 접촉해 제인 대리 계정에서 유출된 것처럼 꾸미는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문서 조작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회 안건 초안이 법무팀에 회람됐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제인은 즉시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부 기록 그리고 IT 보안팀 서버에 접근 로그 백업을 확보했고 동시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접속 이력을 복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료를 손에 쥐고 패트릭을 찾아갑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패트릭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자처럼 보였지만 정보 분석과 위기 대응 능력에선 누구보다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지 말게 하죠. 대신 우리가 먼저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제이는 그날 저녁 사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프라이빗 브리핑을 준비합니다. YL의 몇몇 핵심 임원들을 초청해 보안,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기찬의 조작 시나리오와 증거들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죠. 기찬이 이사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이는 그보다 하루 먼저 움직입니다.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하고 양측 모두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기찬을 완전히 끝낼 기회야. 제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발표장에 조명을 켰고 화면엔 그간 기찬이 남긴 서버 로그와 보안 이메일 그리고 서 비서의 녹취록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참석자들의 표정은 하나둘씩 굳어져갔고 마침내 패트릭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황 부장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찬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황승우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YL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복수와 권력 싸움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누나 강재인의 모습은 그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채색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누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복수가 과연 정당한 걸까? 그의 머릿속은 수없이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그때 황나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활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승우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나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승우 씨 많이 힘들죠?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승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고개 끄덕임 속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황나라는 그런 승우를 지켜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인 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세고 너무 무서워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씩 알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진짜 절벽까지 몰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요. 승우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나라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안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근데요, 승우 씨는 그렇게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해요. 그 말에 승우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누나는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만 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였던 누나가 지금은 회사 안에서 싸우는 전사처럼 보여요. 저한테도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요. 황나라는 승우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런 누나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요. 저도 가족 때문에 아팠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승우 씨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요. 승우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꺼풀 밑으론 수많은 기억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뛰놀던 시간들, 가족끼리 웃으며 저녁을 먹던 날들, 그리고 지금 무거운 책임과 감정의 늪에 빠진 현실까지. 황나라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승우 씨는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걸 참고 살아온 것 같아요. 항상 양보하고 항상 뒤로 물러나고, 근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젠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승우는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본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그의 눈엔 아직 많은 혼란이 남아있었지만 그 웃음은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황나라는 그 미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 승우 씨 자신을 위해 하는 선택이길 바랄게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사실 없었거든요. 전 그냥 조용히 따라야 하는 줄만 알았어요. 누나 말, 가족의 뜻,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황나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아니에요. 승우 씨의 인생은 승우 씨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신을 믿어봐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진 듯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승우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으로. 그것이 그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자영은 결국 강미란의 친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쥡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주는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죠. 승우, 그 아이를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 이 진실을 밝혀야 할까? 그 대답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자영의 머릿속엔 수많은 과거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강미란의 야릇한 눈빛, 자꾸만 승우를 감싸던 손길, 그리고 강미란이 승우의 방 앞에 머물던 밤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그녀는 퍼즐의 완성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것을 밝혀낸 순간 미란은 물론 승우도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 사실이 드러나는 즉시 YL 그룹의 권력,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자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무게에 짓눌리듯 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따지러 가야 한다는 다짐이 그녀의 망설임을 꺾은 것이었죠. 더 이상 이 아이가 속아선 안 돼. 아무것도 모른 채 상처받으며 살아가게 할 순 없어.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승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렸을 때 누군가 갑자기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놀란 자영이 고개를 들자 그 앞에는 정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무겁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 진실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윤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자영은 당황하며 물었죠. 왜요? 승우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미란 씨는 그 아이를 속이고 있어요. 윤희는 한참 자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 진실이 승우에게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모두가 다칠 수 있어요. 기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자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말도 이해가 되긴 했지만 가슴속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윤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를 더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진중한 눈빛 앞에 자영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자영은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그녀는 중얼입니다. 조만간 밝혀줄게. 김도윤은 집요하게 황기찬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놓쳤던 단서들이 하나둘씩 그에게로 모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오래된 족발집 CCTV에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낡은 CCTV 화면 속에서 도윤은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바로 김도희 사건이 일어나던 날 황기찬의 어머니가 누군가로부터 검은 비닐봉지를 받는 장면이었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봉지를 들고 족발집 안쪽 창고로 사라졌고 그 직후 김도희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도윤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손에 든 캡처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입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 기찬, 넌 끝났어. 도윤은 곧장 USB에 영상을 저장하고 백업 파일까지 따로 복제해 두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반드시 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곧장 YL 그룹 건물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도희의 억울함, 제인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분노, 모든 감정이 그를 이끄는 연료였죠. 하지만 그의 뒤를 몰래 따르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도윤이 차를 주차하고 건물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검은 모자를 쓴 누군가가 조용히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도윤이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까지 한참을 지켜보다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그가 움직였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은 느닷없이 뒤통수에 닿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순간 몸을 돌려봤지만 로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찜찜한 기분을 지우지 못한 채 12층으로 향했고 복도를 따라 조심스레 제인의 사무실 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또 한 번 핸드폰을 꺼내 CCTV 캡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봐도 확실했습니다. 황기찬의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라는 건 분명했죠.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제인 씨 증거를 찾았어요. 이번엔 확실해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는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음모는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의 사무실에서 그의 노트북을 켭니다. USB를 연결하려던 찰나 문이 벌컥 열리며 기찬이 나타납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제인은 놀란 척 고개를 돌립니다. 그냥 예전 사진이 보고 싶었어요. 카메라는 제인의 손에 쥐어진 USB와 노트북 화면 속 화면 암전. 다음 주 미련이 복수가 되는 순간이 온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